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 처음에 이 표지를 보고 이게 무슨 그림일까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이제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이불 속에 있다는 거는 외부의 자극을 좀 차단한다는 의미고요. 또 자신의 이렇게 몸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거는 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어로 원제가 써 있습니다. The highly sensitive person.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사람. 사실은 민감하다, 예민하다, sensitive 하다, 예민하다, 민감하다. 사실 한국말로는 예민하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민감한 이 표현은 잘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죠. 넌 왜 이렇게 민감하니? 그기보다는 넌 왜 이렇게 예민하니? 우리나라에서도 이 예민함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더욱 그렇죠. 특별히 미국처럼 굉장히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행동들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좋은 가치로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좀 예민하고 타인의 반응에 쉽게 반응하고 쉽게 감정이 동요되고 사람들 많은 것을 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좀 부정적인 주변의 시선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하지만 그러한 어떤 예민함, 민감성이 결코 나쁜 특성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요, 당신은 서툴거나 내성적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아마 사실은 저도 이제 책을 내보면서 느꼈던 게, 이런 문구들은 이 저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출판사에서 저자한테 확인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이 띠지의 문구들은 출판사의 어떤 편집자들의 몫인데요. 사실은 당신은 서툴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래야 이 저자가 말하는 것과 굉장히 좀 일맥상통할 텐데, 왜냐하면 책에서는 이 민감성과 내향성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서툴거나 이상하거나 우리 어렸을 적에 부모들이 당신들에게 했던 얘기처럼 굉장히 당신은 피곤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공간과 위로의 심리학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 날개를 볼까요? 알레인 앤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심리학계 최초로 민감함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미국의 심리학자. 버클리대를 졸업한 후 토론토 요크대에서 석사, 산타바바라 퍼시피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신이 가진 소심함과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이혼과 박사과정을 포기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민감함이 결함이나 장애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뒤 민감함이라는 주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당시만 해도 심리학계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97년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한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을 출간한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누구에게나 민감한 성향이 내재되어 있으며 게다가 10명 중 2명은 극도로 민감한 성향의 소유자다.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 책은 심리학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호응을 이끌어내며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후 까다롭고 예민한 내 아이 어떻게 키울까? 등의 저서를 잇따라 출간하면서 이 분야의 독보적인 학자로 떠올랐다. 이후 민감한 사람들, 특히 사랑에 빠진 이들의 뇌를 연구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학계 최초로 MRI를 도입하기도 했다. 국내에는 자기평가절하라는 심리기제를 설명한 사랑받을 권리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심리학회 최초로 민감함이라는 주제를 접근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관련 논문을 찾아보진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책에서는 예민함, 민감함, 그래서 보통 어린 시절에 많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 컸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 책의 목차를 볼까요? 근데 이 책의 좀 약간은 좀 장점 중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여기에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또
프롤로그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한국과 좀 인연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한국에서 내 책이 뭐 출간돼서 기쁘고 내가 뭐 그동안 냈던 책들 중에 하나도 이제 몇 권이 소개가 돼 있나 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뭐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자, 이 책은 전체 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민감함. 민감함이 뭐냐? 2장은 이것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3장은 몸과 마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가? 그래서 민감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에서는 보호받지 못했던 과거를 끌어안기. 보통 미국,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 민감한 사람들이 내향적이고 사람들 사이에 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를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장, 6장, 7장은 민감한 사람들이 친구 관계나 직장에서나 연인 관계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해야 좋은지 구체적인 이런 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좀 더 포괄적으로 소중한 나의 특성과 더불어 사는 법이라고 하면서 삶 전반에서 이 민감함이라는 특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장점으로 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책 한 군데를 한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부분을까지 흡수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시끄러운 음악이나 북적대는 군중도 매우 자극적이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이렌 소리, 번쩍거리는 불빛, 이상한 냄새, 어수선한 주변을 무시해버린다. 하지만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인해 불안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나 박물관에서 하루 종일 발이 아프게 돌아다녔어도 저녁 파티에 초대를 받으면 나갈 준비를 한다. 하지만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날 혼자 있고 싶어한다. 모든 것이 귀찮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민감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감각에 예민하고 그래서 많은 자극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이제 돈을 주고 구입한 책인데요. 다른 책을 읽다가 이 책이 좀 언급이 되어 있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학문적으로 더 자세한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좀 타인보다 예민하고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좀 힘들었던 분들한테는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 이 책이 미국에서만큼 한국에서 과연 인기를 좀 끌 수 있을까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서양,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워낙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이 익숙하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집단주의 문화라서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나치게 자신을 좀 안 드러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보다 더 좀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내향성은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경향성이 있어서 아마 미국에서만큼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할 것 같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전공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읽기에는 좀 가벼운 느낌이 있고요. 자신이 좀 타인보다 예민해서 힘들었다, 지금도 힘들다, 내가 어떻게 좀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읽으면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이 예민해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그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